예, 하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이제 강의하는 날이에요. 자평진전이죠. 예, 그래서 론양인격에서 이제 양인격을 양인격이 무엇이다, 용신을 무엇로 취한다라고 했고, 오늘은 뭐냐면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치운 논이에요. 양인 치운 논이에요. 자, 봅시다. 양인 치운 논. 양인 치운이라고 했어요. 논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양인 치운 논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심여첨 선생의 말씀이에요. 네, 여기 지금 원문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네, 원문이 양인 치운 해서 서라고가 중지를 했으니까요. 상관 치운이네요. 상관단의 양인이니까. 네, 그건 양인이고요. 네, 논양인 치운 돼 있습니다. 이게 원주예요. 원주고 원문이고요. 원주가 아니라 원문이고, 이게 증주한 거예요. 누가? 서라고가요. 그리고 사례명조를 이렇게 갖다 넣었습니다. 서라고가. 자, 제가 왜 이 책을 자꾸만 들고 와서 확인을 시켜드리냐면, 이 치운론에서 이상하게 논양인격에 대한 정의를 할 때보다 이상하게 자꾸 흐트러져요. 예, 흐트러진다는 건 뭐냐면, 일주를, 그러니까 양인격에서 취하지 못할 인성이나 비거분으로 운으로 가면 된다, 좋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용신을 뭘로 취했을까요? 용신은 뭐예요? 관이나 살로 취했으면요, 용신이 이거다라고 하면 관과 살은요, 비겁을 제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게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 오직 재성뿐이에요. 식상도 안 돼요. 예, 재성이 있어서 그 관성을 도와주면 돼요. 살을 도와주든지. 그럼 일주는 충분히 그 재관을 감당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난 월이 네 계절이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인비운으로 흐르라고 지금 심여첨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갖고 이걸 제가 다시 눈을 의심을 해서 자꾸만 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진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 저는 격국론을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선생을 격국론으로 아주 떡 부러지게 격국론 선생을 만났다면, 이 책으로 독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책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적천수 천민은 아주 똑부러지게 이거다라고 하면 난 임철주 선생 말을 그대로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증주를 한 설하고도 의심스럽고요. 이게 설하고가 이걸 잘못 증주를 하고 있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지금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 맞나? 양인에서 관을 쓴다. 이게 용신이에요. 이제 양인에서 용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즉 운에서는 희조관, 예, 관을 돕는 것을 반긴다. 운에서. 그럼 이거 뭘로 가라는 거예요? 재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재성 아니면 관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운 아니면 재성운으로 흘러야 돼요. 용신이 있으면 희신뿐이에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 격국론에서는 이걸 용신이고 상신이라고 그러죠. 이걸 상신. 예, 상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명 중에서 관성의 뿌리가 뿌리가 깊으면, 근심하면, 즉 인수나 비겁지방도 오히려 아름답다.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럼 이건 일주를 본 거죠. 일주를 물론 격국론에서 일주를 보지 말아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럼 일주를 본 거죠. 그럼 일주를 봐서 했으면 이거 일주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관성을 쓴다면. 그리고 관성에서 이 인수나 비겁으로 흐르면요,
관성의 기운을 빼는 건데요. 용신의 기운을 빼는 건데요. 용신을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희조관. 근데 왜 인수나 비겁운으로 흘러라고 그랬죠? 이건 일주를 본 거죠, 그러면. 그러면 억불어 놓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격국론이요? 오히려 아름답대요. 단, 반갑지 않다. 상관이나 식신이 합해, 관성을 합하는 거. 상관은 관성을 깰 뿐이고요. 뭐예요? 식신은 관성과 합을 합니다. 왜 상관이라고 그러겠어요? 상할 상자 관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이고요. 관을 깨고요. 식신은 뭐예요? 관을 보면 합하려고 들어와요. 예, 합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는 거는 뭐예요? 인수나 비겁도 좋고 재성도 좋다는 소리겠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여첨 선생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하고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양인격에서는 최위 간단한, 양인격을 정하는 건 가장 간단하대요. 간단하겠죠. 월지만 딱 보면 아니까요. 체계절에 태어났으니까. 대체로 원령이 양인이면 이론은 왕할 것이다. 그렇죠. 말 많습니다. 그러나 비 나옵니다. 용 관살극지. 관살을 써서 극지하지 않으면, 자, 이게 이제 똑바로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용식상. 식상을 써서 설치하면 된다. 예, 일주가 강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양인격에선 관살을 쓰지 않으면 식상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성도 써요. 근데 언제 쓰냐? 식상이 가운데 끼어에 식상을 씁니다. 예, 세 가지예요. 양인 공제할 때면, 이거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설하고가. 양인이 재성을 보면요, 겁탈하려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식상 통관 불가. 식상이 있어서 통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중부정 아닙니까? 불해서 식상이 꼭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중부정이니까.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식신생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있으면 되고, 홀로 재성을 쓸 수가 없는 게 왜 못 씁니까? 가장 나쁜 게 재성을 겁탈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양인격이 흉격으로 취급되는 건 뭐예요? 나의 재물, 나의 아버지, 나의 마누라를 겁탈해 가니까 나쁘다고 했으니까 재성 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양인이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빼주면, 식상을 빼서 재성까지 가면 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건이 어디에 있냐. 우리도 관건이라고 그러죠. 관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근데 어려서 관건 했습니다. 이게 된 발음이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국어 순화 발음에 의해서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관건은 제 상식에 있다. 그게 재성을 쓰려면, 이게 재자는 있을 재자지만 관건은 어디에 매달려 있냐? 이거 매달려 있죠. 자물쇠거든요. 자물쇠는 어디에 있냐?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식상에 있다. 좋은 소리죠. 예. 인수와 겁재를 만나면 전왕 제외. 완전히 이거 인수 비겁을 만나서 전왕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인수나 비겁 방향은 좋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전왕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설하고가. 그러면 심여첨 선생이 얘기한 인수 비겁 방향은 좋다라고 한 것은 전왕격이다 라는 것인 것 같아요. 전왕격. 예, 아셨죠? 양인이 왕하고 관살이 가벼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인성으로서 써서 통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양인이 왕하고 관살이 가벼우면 인성을 써서 통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양인이 왕한데 인성을 쓰면 안 되겠죠. 관살이 약하니까 뭘 써야 돼요? 식신 생재를 해서 이 관살을 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관살을 쓸 수 없어요. 양인이 왕할 때는 아예 관성을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뭘. 이미 불능극지에 극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불효화지야. 화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지만,
인수가 써갖고 일주의 기운을 빼서 관성을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인성도 못 씁니다. 오히려 인성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왕관선할 때 인성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아이 더군다나 관성의 기운이 더 빠지는데요. 관인상장에서 심해 참 잘못 설학은 잘못 얘기하는 거죠. 용시법도 잡지 못하는 거죠. 예, 화하지 않으면 못한다는데 화하는 게 인성입니까? 아니에요. 인성 아니에요. 재성밖에 쓸 수 없어요. 일주가 관성을 살리는 건 재성뿐이 없어요. 그러나 원령이 양인이면 반드시 필신왕, 반드시 신왕한 건 아니래요. 이게 이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본편의 일승상조다라고 하면서 저 앞편에서 본 양인장에서도 일주가 양인격인데도 일주가 안 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 갖다 예시명조가 하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자기가 일승상해조라고 해서 이걸 예시명조를 갖고 왔어요. 이거 심해첨 선생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랑호가 갖고 왔어요. 뜨겁하니 봅시다. 기유 병자 이민 병호 해갖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화가 이렇게 강해서, 화가 강해서, 재성이 강해서, 비겁을 쓰겠다는 거예요. 양인을.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를 쓰지 못하니까 화목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용신이에요. 붉은 것이 용신입니다. 이거 프로그램에서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그러면 설하고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증을 안 했으니까 무엇을 본 겁니까? 인호 화국을 받고 이 병화 뜨고 병화 떴으니까 이건 재성이 강해서 일주가 약하다. 양인을 용신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설하고가 잘못 본 겁니다. 요거만 봤지 요걸 못 봤습니다. 금생수 해서 올라가는 거라요. 만약 여기에 목의 기운이 하나만 있었다면 화가 진짜 강합니다. 인호 화국을 해서 진짜 화국이 됐는데 이 위에 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갑자라고만 했으면 오히려 이것은 화가 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병화는 힘이 약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토 때문에 기토는 습터라 화를 어둡게 하죠. 그런데도 이 관을 또 좋게 얘기를 하네요. 정관. 그러니까 이 얼치기가요. 설하고가 약간 얼치기는 얼치기예요. 격공론을 좀 공부해서 청관을 뜬 정관은 보호하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수나 정관은요. 자, 병주제의 설하고의 잘못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왕생관하다. 이 제가 왕에서 이 관을 생하고 있대요. 기토를. 수, 원령 양인이, 비록 원령은 양인이지만 재성은 더욱 강하다. 이 재성이 더욱 강하대요. 당긴다. 희득, 기유, 관인상생을 한대요. 관이 인을 생해서 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재관인인 해서 이거 한 자씩 끊어야 됩니다. 재성과 관성과 인성과 양인이 주류불체에서 운에서 행, 인수, 비겁지방으로 가면 개위 아름답다. 미운이다. 라고 하면서 인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신유 운이죠? 이 비겁지지. 이 경신이 있고요. 이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제가 빨간 거로 해놓은 것이 용신입니다.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불용에서 붉은 것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마치 개유 임신 심의 30년이 좋다라는 거예요. 미토는 안 좋겠죠. 화로 금세 변할 거니까요. 간목식신이 합관한다. 요거 간목이 관으로 들어온 건 안 좋다. 을목상관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이 기토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 비길지야. 이 갑을목은 길지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하고는 잘못 본 것이죠. 이거는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가 못 씁니다. 이 기토는요. 그래서 화목 대운으로 흘러야만 됩니다. 참
아이고 참. 자, 설화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비록 원령이 양인이라도 재성이 더욱 왕하여 기후가 관인상생을 해서 용신으로 잡았다. 그 증거로 재관인인이 주류부처에서 대운이 인섭비겁 방향으로 흘러 모두 아름다운 운이 된다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 본 것이다. 무게중심 오행 체형론으로 보면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다뤄보면 수가 5.1이에요. 목이 없어요. 왜? 인호 화국을 해갖고 절로 가버렸어요. 예, 화오행이 5.1이에요. 수화가 5.1, 5.1 똑같아요. 그런데 토가 1.0이고요. 금이 1.4예요. 목은 없고요. 그러면 금수가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나우시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수화 오행이 각각 5.1로 동등하게 나온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토 오행을 제외하고 금수 오행이 6.5이고 화목 오행이 5.1이에요. 수 오행이 종주에 대해서 수체 토화 영조가 되죠. 예, 그래서 토는 없어서 못 쓰고요. 기토는 불용에 쓸 수 없어요. 화목 오행이 용이시 된다. 결론적으로 나오시는 인호 화국이 눈에 먼저 들어와서 재성이 강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역평자의 눈에는 유년의 자월이 눈에 들어와서 수체라고 온다. 제가 유년의 자월을 본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수가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봅시다. 참. 여기 있네요. 일승상. 이 프로그램 보세요. 수체 화토 용조예요. 화용신이에요. 예. 지금 어렵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화운이 좋습니다. 예. 진토 안 좋고요. 이 말년이 좋네요. 예. 지금 58세고요. 예. 이 운은 안 좋습니다. 절대. 예. 그러면 서로가 이 인호 화국만 본 거예요. 자유는 안 봤어요. 이 자유파라고 하는데요. 본래 파라는 것은 곧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깨진다는 게 아니에요. 네, 깨진다는 게 아니에요. 불어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불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용인에서 살을 쓴다. 맞아요. 관을 쓸때요. 근데 딱 관을 쓴다 해놓고 왜 인비운이 좋냐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심해점 선생님. 이것 좀 봅시다 또. 살이 불심함. 이런 때는 살이 용신으로 쓰는데 심하지 않으면 살으로 가야죠. 뭘 살을 도와주는 운을 당긴다. 좋죠. 근데 살이 만약 태중하면, 여기서는 진짜 태중이에요. 태중하면 즉 운에서는 신앙 인순으로 흘러야 된다. 예. 식상 역시 꺼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는 억부법으로 푸는 거나 마찬가지죠. 격국론이 아니죠. 예. 신앙 인순으로 흘러내잖아요. 예. 식상 역시 꺼리지 않는다. 관살이 진짜 중중한 것 같아요. 살이. 예. 그래서 설화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인용살에서는 더불어 관을 쓰는 것과 용관과 뜻은 의의는 상동 거의 비슷한데 소이장 다른 것은 뭐냐면 관과 살이 성질이 관과 살은 성질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참관, 논관, 논살편을 참관하라 라고 하네요. 관은 마땅히 생황해야 되고요. 살은 마땅히 제복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식상운에서는 마땅함도 있고 꺼리는 것도 있으니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격이나 살격에서 하는 소리요. 여기서는 이곳에서는 양인격이니까 관과 살은 용신으로 쓰는데 살이 너무 지나치게 태중하면 뭐라는 거예요? 인성운으로 흘러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예시명절 갖다 놨어요. 심해첨 선생은 예시명절 안 했습니다. 절대 하나도 안 한 건데 자기가 갖고 왔어요. 이게 살이 강화되는 거예요. 살이 강하다. 또 무엇을 봤냐? 설화고가 신진 수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 강하다.
그러니까 인성을 쓰라는 거예요. 이 간목을요. 그러면서 이 재성이 제극하는 것이 뻘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빨간 것이 용신입니다. 저는 예, 화채 수금용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으로는 다 좋고요. 자축대운 좋고요. 진대운 좋아요. 인묘 사우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인묘운에는 좀 안 좋겠죠. 특히 인운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닙니다. 예. 자, 설화가 얘기를 합니다. 병주자인 설화가 또 잘못된 설명이다. 위 본편에 또 일승상조래. 본편, 난 본편인 줄 알았더니 일승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없고 자기가 끌고 온 겁니다. 예. 예, 살투 근심해요. 이건 맞아요. 예, 분명히 근심해요. 비록 원령이 양인이지만 일주는 비왕, 일주는 왕하지 않다. 저 잘못 보는 거죠 지금. 예, 용인, 인성을 써서 화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긴다. 양인이 재성으로서 제하는 것을 반기는데 호인 뭔 소린 거 하니? 재성을 양인이 이 재성을 눌러줘서 인성을 보호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 천간으로 지금 이렇게 돼서요. 예, 초운의 관살운이라 요거 좀 관살운이죠. 예, 예, 수불상이 마땅치 않지만 그러나 마땅치는 않지만 인수가 요 간목이요 화인에서 무에 끌어당겨서 아무 지장이 없다. 충운에는 인지운이냐 아니냐 요 지지를 본 거예요. 경신은 금불통권하니 이거는 적천수에서 하는 소리예요. 임철조 선생이요. 이 자살조임, 이것도 자살, 약한 살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도 도와주고, 균이 미운, 요거 인묘운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축 무토까지 식상제사를 해서 하나 인성이 회극, 이거 이제 회극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간목이 하는 일이 역시 가행이라고 하네요. 자운에는 충인, 양인을 충해서 그죠? 즉 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이걸로 이제 끝내는데 이 명조도 설하고는 역시 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금수가 왕에서 비록 원령이 양인이라도 일주는 왕하지 않다 하면서 용인 화살하라 한다. 양인 오예요. 재성을 저 신이죠. 억지해서 인성을 보호하라고 하고 초원의 관사로는 비록 서로 마땅치 않으나 인성이 당겨 화하니 장애가 없다 한다. 역시 억부법으로 벽국론을 물타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무게중심 이론을 보면요. 확인해 보면 월출 잠깐 화오행이 5.1이에요. 토가 1.2고요. 금이 4.2에요. 수가 2.6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 신금이요. 자진수국으로다가 갈 것 같은데요. 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이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조금 도움은 되죠. 수가 좀 강해진 건 있지만, 저 신금이 여기에 이 신축이라는 대운 때문에, 연주 때문에 이 신금이 자진수국을 해서 별도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오히려 금이 수보다 더 강합니다. 여기서요. 보세요. 금은 4.2고요. 수는 2.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신금이 물로 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화행이 제일 강해서 종조예요. 때문에 화채 수금용조죠. 수오행이 금시입니다. 자, 벽국론으로는 심진사의 이론인 양인격의 살을 용신으로 한다. 천간으로는 인괴 경신으로 흐르고 설하고가 노래 기축 무식상제살에서 뭐예요? 인성이 있어서 회복하는 건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벽국론이나 억부론으로 용신을 잘못 잡아도 사주구조상 비슷하게 통변이 가능한 사주가 간혹 보여요. 이래서 벽국론과 억부론이 상존하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정말 제가 일일이 따지면 이 벽국론이 지금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평진전 평주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설하고가. 그러면 지금 현재 격국론을 빳빳하게 강의하시는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보다도 이 설하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적천수부터 공부를 해갖고 격국론을 의식을 하고 들여다보거든요. 과연 이 격국론이 맞을까? 맞을까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설하고 눈과 제 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심진사 이 얘기한 것대로 쫓아가느라고 지금 절절매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이 설하고라는 거죠. 예, 아니라고 못하는 소리. 예, 참 그게 단점입니다. 예, 설하고의 단점이에요. 평주자의 단점이죠. 예, 이제 계속해서 이 이하는 설하고가 이렇게 평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편에 나와 있는 목동진이 또 가평장이니 또 사례명정이 무명시도 아마 이게 12번째로 심진사가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끝나면 양인격에서 이제 끝나니까 좀 참고 저도 화 좀 한 번 더 사귀고 가서 다음 강의에 좀 차분하게 다음 강의는 그렇게 열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